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흉기로 공격을 당하고 뭐 이제 수술도 했고 자택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다가 어제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2일날 사건이 있었고 어제 국회에 출근을 하면서 당무에 복귀했죠.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복귀 일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지요. 법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이 펜으로도 죽여보려고 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저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긴 하지만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결국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망상 아닌가요?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저 이재명은 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님 저 정도면 저거 망상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넘버원들끼리의 설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도요. 약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의 목소리를 각각 들으실 건데 친명계로 일컬어지는 철험회 소속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픽업한 국민의힘의 구자룡 비대위원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법으로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정치 수사로 인한 탄압을 했다라는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고 펜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것들, 칼로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정치 혐오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망상이라고 강한 반응을 한 것은 뭔가 뜨끔한 건 아닌가. 시원하게 얘기하자고 돌려서 말하면은 그런 음모론이 더 유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까지 거스려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범죄자나 하는 행동입니다. 음모론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안타까운 연예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가 좀 엇갈렸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망상 아닌가 이렇게 했잖아요. 뭐 오늘 오후쯤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SNS에 망상 해수욕장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충분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복귀한 첫날부터 뭐 감사원에서 공격하지, 권익위에서 공격하지, 또 사경에 헤매고 누워있을 때도 또 고발도 당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군데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 조언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저는 빨리 부산대 가셔가지고 의료진들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나를 치료해줬던 의료진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소모적인 논쟁 필요할 거 없이 일단 가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의협 가셔서 뭐 본인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오해가 있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부산 시민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민주당과 당과 그리고 부산 시민께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으로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표에게 건의하세요. 대표님 부산대 병원 한번 가시지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NS에 답장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를 뭐 법으로, 펜으로, 칼로 죽이려고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아요. 이상민 의원은
아니 이재명 대표님 성남시장 경기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지금 20명이 감옥에 갔어요. 5명은 의문사. 가책 안 느끼십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오히려 본인이 당한 피습의 의미 등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오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으세요? 할 많죠. 아이고야. 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날 때 일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 적대적 정치와 진영 대결이 나와서 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하고 자기도 진정으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앞장서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전혀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게 말하자면은 본인들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그런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이거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면 법과 펜으로 주기로 해서 안 돼서 그래서 칼까지 동원했다는데 아니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7개 사건과 10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기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수사가 아직도 1심까지 종결을 못한 사건이 태반인 겁니다. 그래서 무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거고 유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법에 따른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마치 이것이 여권의 기획수사인 양 몰아가는 것. 그다음에 펜으로 한다는데 정청래 의원도 아까 언론과 패널들에게 경고하던데 이것도 그게 아닙니까? 당신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를 계속 공격한 거 아니야? 언론이 그런 정도의 양식과 소양이 없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친야 성향의 그런 언론은 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칼로 죽이려고 했다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대로 정치 과잉이 나온 산물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누군가가 배우가 있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진정성, 그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키자는 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킵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퇴원 일성이 그것이었는데 좀 그런 메시지와 배치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